네, 안녕하세요. 투엔체 엔체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그 태양광이 아주 야무지게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부터 좋지 않은 기분으로 하루를 끝내고 네. 대체 왜 빠졌나? 실적이 아직 멀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알아봤는데 네. 이제 솔라엣지 인버터 회사죠. 엔페이즈의 라이벌이고 솔라엣지에서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중요한 사안을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라엣지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솔라엣지를 탓할 거냐? 그건 전혀 아닌 게 어차피 맞을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중요한 이제 재무 결과를 일단 공유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 이게 제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서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네. 다 중요해요? 이게 다 노란색으로 이제 눈이 아파가지고 네. 색깔만 조금 바꿨습니다. 이제 한 장짜리 그 결과를 내놨고 되게 다 한 문단 한 문단이 가슴이 아팠어요. 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일단 여기서 유럽에서 지금 솔라이즈가 굉장히 예상치 못한 그 대규모의 주문 취소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주문을 넣었다가 그래서 얘는 3분기 수요가 어느 정도겠구나 라고 예측을 했고 2분기 때 이제 결과 발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넣었던 주문들이 계속해서 취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네가 말한 가이던스가 이제 당연히 맞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결과 발표 전에 미리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취소가 있었고 지금 안 그래도 유럽에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재고를 빨리 이제 없애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2분기에도 계속해서 재고가 들어오는 그런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이제 디스트리뷰터가 이제 설치를 해주는 애들이죠. 얘네들한테서 이제 계속 주문 취소가 들어오고 이 백로그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쌓이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채널 내 인벤토리 재고가 되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 3분기 때 얘네가 그 가이던스를 낮췄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더 낮춥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레베뉴랑 그리고 마진, 그로스 마진이랑 오퍼레이팅 인컴 모두 다 이 얘네 가이던스 하단을 밑을 뚫을 거다. 그러니까 하단도 충족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역시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가이던스를 더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이스라엘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솔라이츠가 이스라엘 기업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기업이고 그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을 때 솔라이츠도 역시 좀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는 전혀 문제 없다.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뭐 그거는 좀 일단락됐지만 어찌됐든 이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때문은 아니다라고. 실제로 이스라엘과 상관없잖아요. 네,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공장도 다 해외에 있고. 맞아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전에 가이던스가 880에서 920밀리언이었습니다. 매출이. 근데 여기서 거의 한 또 20% 정도 깎인 거거든요. 720에서 730밀리언 정도로 제시를 했고 중요한 거는 이것조차 이제 한번 하향한 가이던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엄청나게 깎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재고 평손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마진도 깎일 수밖에 없고 이전에는 28에서 31% 정도로 주어졌던 게 20.1에서 21.1%로 거의 7%에서 10%포인트 낮아집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마진 역시 당연히 이제 마진도 타격을 받으니까 오퍼레이팅 인컴 역시 115에서 135를 주어졌다면은 지금은 거의 12에서 30밀리언 정도로 확 낮춘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솔라이즈가 지금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요. 지금 프리장에서 마이너스 24% 정도 빠지고 있고 당연히 이제 이게 인버터 회사다 보니까 엔페이즈도 같이 마이너스 20% 정도를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업자들인 썬런이랑 이런 애들은 한 10% 정도 빠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퍼스솔라 같은 경우는 크게 엄청나게 연관이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이거는 유럽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퍼스솔라는 대부분 미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5% 정도 그리고 타한 ETF가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프리장에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사실 제가 한 달 전에 뭘 공유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숫자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그 CT에서 리포트를 하나 냈었는데 어떤 리포트였냐면 그 태양광 앱
설치 다운로드 수를 가지고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유럽 데이터가 엄청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보면은 엔페이즈, 솔라이즈 모두 3분기 실적도 많이 아플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제 네덜란드에서 유독 슬로우다운이 심했는데 네덜란드가 그 엔페이즈 매출의 한 60% 정도 차지하거든요. 유럽 매출에. 네, 유럽 매출에. 그러니까 엔페이즈도 당연히 엄청나게 안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점유율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마켓이 내려가는 것과 이 마켓 내에서 점유율이 내려가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일단 유럽 마켓은 내려가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솔라이즈가 유럽에서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엔페이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부터 이 유럽에서도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솔라이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요약을 한 건데, 첫 번째로 그 네덜란드가 계속해서 이제 다른 지역은 8월에 조금 반등을 했거든요. 이제 6, 7월에는 그 휴가철이 많아가지고 원래 계절적으로 다운이 되는 곳이고 8월에 이제 보통 반등을 하는데 네덜란드는 8월에도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엔페이즈의 6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3분기에 엔페이즈 유럽 매출은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엔페이즈 유럽 매출에서 두 번째로 큰 프랑스 역시 8월에 이제 휴가철이 몰려 있어서 슬로우 다운이 있는데 그게 평상시의 계절성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엔페이즈는 그 유럽 매출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내심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라는 점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독일이 유럽에서 그 태양광이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엔페이즈는 독일 내에서 마켓쉐어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솔라이즈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도 마켓쉐어를 뺏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은 솔라이즈는 16,000건에서 한 12,000건 정도로 내려왔고 엔페이즈 같은 경우는 3,000건 정도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이제 다음에 EU에서 이제 아시아 그 중국 인버터 애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솔라이즈는 점유율을 뺏기고 있지만 엔페이즈는 그래도 그럭저럭 유지 중이다. 어느 정도로 뺏겼냐라고 보면은 21년에 유럽에서 다운로드 수가 솔라이즈가 40% 조금 넘었었거든요. 근데 23년 8월 데이터로는 2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년 만에 20% 포인트 정도가 점유율을 상실한 거죠. 엔페이즈는 14% 정도로 유럽에서 2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시장은 내려가고 있는데 엔페이즈는 그래도 그 안에서 펀더멘탈의 훼손인가? 이런 좀 의아심은 있었죠. 근데 이제 솔라이즈를 보면 얘는 펀더멘탈의 훼손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인데 미국은 엔페이즈가 거의 70% 정도입니다. 그래서 솔라이즈는 22%에서 19%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게 숫자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엔페이즈도 3분기 실적에서 유럽 쪽 매출이 타격이 클 거고 미국은 지금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안 나오고 유럽도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엔페이즈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솔라이즈가 코멘트를 남겼었는데 그 이게 2분기 실적에서 코멘트였는데 얘네도 뭐 그때 비슷한 내용을 말을 했어요. 유럽의 유통 채널 높은 재고다. 그리고 이제 4분기까지 계절성 효과를 고려해서 4분기까지 조금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더 하락폭이 더 깊어지고 길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물렸고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솔라이즈 주주면은 네. 뭐 그 제가 한 달 전에 데이터를 공유 드렸을 때 저는 손절을 했겠죠. 근데 어찌됐든 엔페이즈는 조금 더 볼 필요는 있다. 지켜보고 싶다. 예, 그리고 뭐 저는 사실 막 그렇게까지 아직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3분기 실적 발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기다릴 거고 거기서 기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가이던스를 솔라이즈랑 어떤 부분이 다른가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펀더멘탈이 훼손됐는가 위주로 다시 체크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이제 100불이 뚫렸었는데 일시적으로 뭐 더 오늘 뚫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격은 이제 가이던스 이제 바뀔 테니까 그거를 보고 다시 좀 측정을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계속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네, 다들 마음이 아프실 텐데 맞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성장주에 투자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틀리면 맞아야죠.
맞아요. 그래도 뭐 그 전까지는 뭐 아무리 빠져도 크게 막 동요는 없었다가 오늘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다시 이제 잡았습니다. 마음을 다 잡았고 네. 뭐 제 선택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아, 예, 내가 선택한 종목이다. 내가 선택한 종목이고 저는 태양광에 투자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음이 아프실 텐데 네. 영상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하고 네네, 뭐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앞으로도 영원히 안 좋을 것 같다 하면 사실 팔고 나오는 게 맞는데 뭐 또 그렇게 생각하기엔 또 아닌 것 같긴 해서 맞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엠페이지가 좀 그래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회수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반등이 뭐 서퍼님 말대로 이게 뭐 영원히 안 좋을 시장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이때 뭐 천천히 좀 싼 가격에 모아가서 하다 보면은 뭐 한 번은 이기지 않을까. 한 번만 이기면 되니까. 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실적으로 찾아뵙죠. 네, 그럼 안녕. 안녕.